한중공방전에서 유비가 양자 유봉을 내세워 싸움을 걸자 조조는 둘째 아들 조창을 보내 상대하게 합니다. 결과는 조창의 완승, 유봉은 4만 만에 대패하여 달아나고 맙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이와 다릅니다. 오늘은 유비와 조조의 아들인 유봉과 조창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삼국지 촉서 유봉전을 보면 유봉은 나후 구씨의 아들이자 장사 유씨의 조카였습니다. 유비가 형주의 유표에게 의지하러 왔을 때 양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없던 유비가 후계자로 선택한 인물이니 유봉의 능력이 뛰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봉은 힘이 세고 무예가 뛰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유비가 익주를 공략할 때 유봉은 제갈량이 이끄는 후발대에 참가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익주가 평정되자 유봉은 그 공을 인정받아 부군 중랑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유봉에 대한 기록은 위서 조창전의 주석인 위략에 나와 있습니다. 유비가 정군산 아래로 유봉을 내려보내 싸움을 걸자 화가 난 조조가 욕을 하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하찮은 집신장수놈이 감히 주원 아들을 내보내 싸움을 걸다니 조창을 불러 그 목을 베어주마. 이때 조창은 유주 탑군 너머에 있었으니 한중과 너무나도 먼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조창을 소환했고 조창은 밤낮으로 말을 달려 한중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조창이 도착하기 전에 조조는 한중 공방전에서 패하여 물러나고 맙니다. 연희와 달리 실제로는 유봉과 조창의 단기적전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조조가 조금만 더 한중에서 버텼다면 정말 재밌는 결투가 벌어졌을 겁니다. 유봉처럼 조창도 용맹함을 자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위서 조창전을 보면 조창은 어려서부터 활쏘기를 잘하고 힘이 세서 맨손으로 맹수와 격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당시 맹수라는 표현은 호랑이를 칭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조창이 호랑이와 맨손 격투를 벌였다면 그야말로 괴물이라 할 수 있고 호랑이가 아닌 육식동물과 싸웠다 해도 그 용맹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이처럼 양쪽 군대를 대표하는 젊은 맹장끼리의 결투가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조조가 한중에서 물러나자 유비는 승세를 타고 세력을 넓힙니다. 맹달을 보내 상용 일대를 공략하게 하지요. 맹달은 박릉태수 괴귀의 목을 베고 상용으로 진격합니다. 그러자 유비는 맹달이 혼자 상용을 평정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유봉을 지원군의 대장으로 보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세 사람들의 해석은 둘로 나뉩니다. 촉서 유봉전의 기록대로 유비가 맹달을 돕기 위해 유봉을 보냈다는 해석도 있고 정치적 이유로 유봉을 중앙에서 멀리 보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유비가 유봉을 양자로 들이고 오래지 않아 207년에 간부인이 유선을 낳습니다. 그리고 유비는 한중공방전에서 승리를 거둔 직후 한중왕에 오르며 유선을 태자로 삼습니다. 유비가 친아들 유선을 태자로 삼아 공식 후계자로 임명하기 전에 유봉을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상용으로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이후 유봉은 맹달과 함께 상용을 다스리는데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맹달 입장에서는 자신이 힘들여 상용을 평정했는데 유봉이 숟가락만 얹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봉이 맹달의 군악대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으니 둘의 사이는 더욱 나빠집니다. 이런 와중에 북벌에 나선 관우가 유봉에게 지원군을 보낼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유봉은 산속에 있는 상용군을 평정한 지 얼마 안 되어 지원군을 보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관우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후 관우가 전사하고 맹달은 후환을 두려워해 위나라로 달아납니다. 얼마 후 위나라의 맹달은 서황 하우상과 함께 상용 공략에 나섭니다. 맹달은 유봉과 싸우기에 앞서 서신 한 통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부터 많은 충신들이 주변의 참언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초계 사람들은 유선을 위해 당신을 모함할 것이고 한중왕은 당신을 죽이려 할 겁니다. 지금 위나라에 항복하면 상백호의 복록을 받고 훗날 제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봉은 맹달의 투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신의의 배반으로 싸움에서 패하고 성도로 달아납니다. 이때 유비에게 유봉을 참언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제갈량입니다. 제갈량은 유봉의 성격이 강하고 용맹하니 유비가 죽으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갈량이 유선을 위해 유봉을 죽일 것을 건의하자 유비는 이를 받아들여 유봉에게 자살을 명합니다. 그러자 유봉이 탄식을 내뱉습니다. 맹달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후회되는구나. 이렇게 유봉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생을 마감합니다. 이번에는 조창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218년 오환족이 반란을 일으키자 조조는 조창을 북중랑장 겸 효기장군 대행에 임명해 토벌을 맡깁니다. 이에 조창이 유주 탁군의 경계 지역에 들어서는데 느닷없이 오환 기병 수천 명이 나타납니다. 미처 토벌군은 집결하지 못했고 조창 수하에는 보병 1천과 기병 수백 명만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전예가 기발한 계책을 제시합니다. 이에 조창은 수레를 이어서 둥그런 진을 치고 공로병들을 틈 사이로 배치합니다. 그러자 오환족은 이 방어진을 뚫지 못하고 물러나는데 조창이 앞장서서 추격에 나섭니다. 조창은 갑옷에 화살이 여러 발 꽂혔지만 뛰어난 활솜씨를 자랑하며 적을 추격합니다. 조창이 악착같이 하루 밤낮으로 적을 추격해 대승을 거두니 죽거나 포로로 잡힌 오환의 병력이 수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조창에게 꽃길이 열릴 것 같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조조가 죽고 조비가 왕위에 오르자 조창의 입지는 좁아집니다. 하마터면 동생 조식에게 왕위를 빼앗길 뻔했던 조비는 동생들을 견제합니다. 223년 조창은 수도 낙양으로 조비를 만나러 왔다가 병에 걸려 죽습니다. 이때 조비가 조창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맹수를 때려잡을 정도로 용맹하고 지병이 없었던 조창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은 것이 미심쩍기는 합니다. 이처럼 유비와 조조의 용맹스러운 아들들은 좋지 못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들은 유비와 조조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더 성공했을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유봉의 경우 유비의 양아들이 아니었다면 유비와 제갈량이 계속 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창도 조조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조비의 견제를 받지 않고 계속 전쟁터에서 공을 세웠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촉바들에게 희망과 좌절을 동시에 안겨준 전투, 번성전투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